네, 이번 시간에는 뉴로제닉 그리고 얼리레이트 합쳐서 septic 그리고 카디오제닉 샥 그리고 하이퍼볼레믹 샥까지 이제 쇼크를 통합적으로 볼 겁니다.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모아놓으면 또 몰라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는 총론 시간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쇼크란 뭘까? 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쇼크라는 건 일단 그쵸, 우리가 조직이 있으면 말초 조직에 의해서 이제 O2가 부족하다라는 상태죠. 이 부족한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원인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총괄적으로 쇼크라는 건 말초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데미지가 가는 상태죠. 그래서 우선 산소 내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보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려고 합니다. 자, 혈류량을 결국 늘리는 거죠. 혈류량이 늘어나면 그 안에 녹아있는 산소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족한 산소를 조직한테 공급해 주려고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O2의 익스트랙션이 커진다. 그러니까 일단은 산소가 왔습니다. 그럼 최대한 우리가 이 산소를 활용해야겠죠. 헤모글로빈에 포화된 산소가 일단은 최대한 해리되도록, 그쵸? 우리가 조직이 최대한 산소를 뽑아 먹겠다. 자,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일단 조직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ATP라도 생산을 해야겠죠. 산소가 없는 상태니까 무호흡, 세포의 무호흡 대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언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제 락테이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젖산이 생기면서 산증이 생깁니다. 자, 이런 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자, 티슈 산소화를 나타내는 것들에는 요게 있고, 요거 락테이트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린 게 있거든요. 물론 이 개념까지 제가 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쇼크의 종류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할 건데요. 특이한 것부터 먼저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카디오제닉 쇼크 있죠? 보시면 여기에 CVP랑 PCWP라는 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딱 두드러지는 소견이고요. 자, CVP가 왜 증가할까요? 시민성 쇼크에서. 심장이 제대로 펌핑을 못하는 거죠. 심장이 지금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대로 펌핑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못 나가는 거죠. 펌핑을 못하고 자꾸 돌아오는 건 돌아오고, 자, 결과적으로 유입이 더 많이 되니까 나가는 것보다 여기 자꾸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자신방압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방으로부터 폐정맥, 이렇게 정맥 쪽으로 다 이제 혈류가 쌓이겠죠. 그래서 이제 압력이 높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센트럴 비너스나 뭐 PCWP 다 측정해보면 증가해 있다라는 게 심성 쇼크의 특징이고요. 또 보시면 특징적인 게 septic 볼까요? septic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카디악 인덱스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제 초기랑 다르게 레이트에서는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굳이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보자면 요것 말고도 여기 보시면 혈관 저항이 처음에는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증가한 걸로 바뀌었죠. 자,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공급을 최대한 해보겠어. 그래서 열심히, 그쵸, 카디악 아웃풋 아까 제가 늘린다 그랬죠. 쇼크 상태에서는 산소를 최대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카디악 인덱스, 카디악 아웃풋을 최대한 늘립니다. 혈류량을 늘리려고 하고, 자, 그렇죠. 근데 나중에 결국 지치게 돼요. 레이트까지 가게 되면. 그쵸. 이 카디악 아웃풋을 늘리는 것도 얼마나 산소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쵸.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치게 돼서 결과적으로 포기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혈관 저항도 떨어뜨려서 최대한, 야, 말초야, 기다려라. 내가 심장이 일을 한대.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도 보내줄게. 굉장히 이제 용기 있죠. 그래서 이제 혈관 저항을 떨어뜨려서 말초까지도 한 번에 이제 용이하게 가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한다. 그래서 저항은 높이게 된다. 그쵸?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혈관 저항이 떨어지는 것도 특이하죠. 보통의 경우는 높여서, 그쵸, 말초로는 일단 버리고 중심부터 택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자, 그런데 뉴로제닉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쵸? 여기뿐만 아니라 다 떨어져 있죠.
이거는 혈관정이 왜 떨어지냐면요. 자, 우리가 바소 컨트랙션도 뭔가 이제 신경계가 이제 하는 그 관련이 있겠죠. 뭐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바소 컨트랙션이 생기는 게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그쵸 그러니까 신경성이니까요.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바소 컨트랙션이 안 되니까 당연히 저항이 그쵸 떨어져 버리는 거죠. 바소 다일레이션 상태로 그냥 유지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특징적인 건 뉴로제닉에서는 다 떨어진다. 그래서 전신혈관이 떨어져서 말초에도 혈류가 가니까 따뜻한 거고요. 뜨뜻하니까 건조한 거고, 혈관으로 이제 피가 잘 안 가는 경우는 차갑고 축축한 경우가 많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피가 없죠. 하이퍼볼레믹은. 그렇죠. 뭔가 이제 혈량이 굉장히 떨어진 경우. 보시면 일단은 카디악 아웃풋 떨어지겠죠. 왜냐면 일단 박출할 수 있는 혈액조차 줄어들어 있는 상태니까요. 심장이 그쵸 아무리 수축을 해도 혈량이 떨어져 있어서 그쵸 내려가 있고 역시나 뭐 쌓일 필요가 없겠죠. 정맥 압력이 그쵸 일단 피가 있어야지 높을 텐데 피가 없으니 떨어져 있겠죠. 마찬가지로 피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말초 혈관들아 전신적인 혈관 너네 좀 높일게. 그쵸 일단 피는 그 심장이나 뇌 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높이고 최대한 산소를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혼합 정맥 산소 포화도거든요, 이게. 자, 이건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드린 그 영상 안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무튼 전신적인 정맥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있는 산소 다 끌어다가 쓰려고 하겠죠. 혈액이 줄어들어 있으니까 이 혈액에 담겨있는 산소도 잘 공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산소를 써야 되니까 정맥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정이 떨어져서 높아지니까 이제 피부로 혈류가 잘 안 가면서 차갑고 축축해진다라는 거죠. 카디오제닉 샥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펌핑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카디악 인덱스가 떨어져 있고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피가 말초까지 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높여주고 역시나 그쵸 산소를 최대한 쓰려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안 가니까 차갑고 축축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뉴로제닉은 다 떨어지고 이렇게 오르내리락 하는 거는 따로 기억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생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증례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제 감별하는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쇼크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생학적 변화를 볼게요. 첫 번째 고혈당. 그쵸. 왜냐하면 쇼크 환자에서는 교감이 흥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카테콜라민이라든지 아니면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 있죠. 다 뭡니까? 교감신경 물질 관련된 거는 혈당을 상승시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혈당이 생기게 되고 메타볼리즘이 일단 급하니까 활성화되면서 그쵸 막 분해된 아미노산들이 신생합성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도 같이 동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고혈당이다. 요것만 생각해 주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고칼륨혈증이 생긴다고 했는데 자, 그쵸. 일단은 아까 제가 그 O2가 부족하게 되면 일단 쇼크니까요. 조직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제가 아까 그 보상 반응 3단계 중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무산소 호흡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서 젖산이 생기게 됩니다. 젖산에 의해서 산증이 유발되게 되면 혈류에 H+가 굉장히 많게 되죠. 자, 우리가 혈류에 H+가 많게 되면 일단은 이걸 세포에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혈류의 입장에서는 H+ 뺏겼죠. 그러면 뭐라도 내놔. 자, 칼륨 내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안티포트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H+를 먹어주니까 되려 칼륨이 나오면 이렇게 그 고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뭐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음성 질소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그냥 이거는 하나 단어를 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질소라는 게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겠죠. 일단은 마이너스라는 건 나가는 게 많다. 즉 질소는 단백질을 좀 의미를 하죠. 그렇죠? 일단 단백질을 분해하는 쪽으로 많이 가겠죠. 제가 방금도
혈당을 그쵸 일단 메타볼리즘이 커지면서 아미노산으로 단백질이 분해돼서 이게 신생합성, 당 신생합성에 이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즉 단백질이 분해되는 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질소 평형이 유지되고 있고요. 당연히 현기성 대사가 증가합니다.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쇼인지 한번 분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72세 남자가 있는데 호흡곤란, 그리고 어지러움이 있었고 혈압이 낮고 맥박, 그쵸? 이거는 이제 저혈당이랑 좀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목정맥이 팽창되어 있었대요. 이런 거는 저혈당이랑 관련 없죠. 이거는 카디오제닉 시약의 의미입니다. 카디오제닉 시약. 이게 바로 뭡니까? 그 센트럴 비너스 프레셔이 증가되어 있다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있죠. JVP가 지금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전신적으로 혈류는 잘 안 가고 있지만 뭔가 이제 그거는 심장이 펌핑을 못하기 때문에 그쪽 뒤쪽으로 쌓였기 때문에 정체가 되면서 이렇게 목정맥은 팽창되어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심부전에 해당하는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카디오제닉 시민성 쇼크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쵸. 말초 혈관 저항이 증가되니까 피부가 축축하겠죠. 그쵸? 이렇게 이제 전신적인 부종이 있는 것도 시민성에서 그쵸? 이렇게 전신적인 부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폐하부에서 습호흡이 나타나는 건 이렇게 심부전에 의해서 폐부종이 나타난 걸 생각할 수 있고 수축기 심자분 역시도 심부전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모로 카디오제닉 시약이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카디오제닉 시약에서는 심박수가 계속 떨어진다 그랬죠. 중심 정맥감 높아지죠. 저항 높아지니까 축축하죠. 그리고 PCWP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다 증가합니다. 좌심실, 확장기말 이런 다 증가하죠. 쌓여 있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심박출 개수만 조금 패턴이 다르다. 다른 추이를 보인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급성 출혈성 쇼크다. 이거 쉽겠죠? 자, 심박출량이 증가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펌핑할 혈류도 없는 상태입니다. 중심 정맥감 감소하겠죠. 당연히 이제 혈류가 없는데요. 그쵸, CVP가 지금 피가 없는데 높을 리가 없고, 자, 동맥혈과 정맥혈의 산소 분압차가 증가하겠죠. 쇼크 상태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비너스, 그쵸, 비너스 O2를 최대한 쓰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동맥혈에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당연히 비너스 O2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분압차는 증가하겠죠. 자, 맞는 말입니다. 혈당치 제가 아까 쇼크 상태에서는 혈당치 증가한다 했잖아요. 고혈당이 생긴다고 했고 전신혈관은 저항은 증가해야죠. 혈류가 없으니까 최대한 중심으로 몰아줘야 됩니다. 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O2에 대한 컨텐트 개선하는 거는 그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또 뭘까? 자, 경정맥이 허탈되어 있었다 하니까 일단 카디오제닉은 아니다. 그쵸? 카디오제닉은 아닙니다. 그리고 심박출량은 정상보다 많으나 많대요. 자, 이거는 뭐죠? 많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었지 않아요? 뭐였습니까? 얼리 septic shock이었죠. 얼리 septic shock. 그리고 전신 저항이 정상보다 낮은 경우는 뉴로제닉이랑 그쵸, 다 떨어져 있는 뉴로제닉이랑 얼리 septic shock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피부가 분홍색인 건 그쵸, 길을 열어줬으니까 피부로 잘 가니까요. 여러모로 공통적인 건 얼리 septic shock이군. 자, 그래서 답은 조기 피할성 쇼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일까요? 그쵸,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자, 트라우마네요. 그쵸, 외상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실혈이 생겼을 것 같네요. 그쵸, 중심정맥압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3이면 굉장히 떨어져 있죠. 자, 그리고 그쵸, 혈압도 낮고 맥박수도 굉장히 증가했으니까 뭔가 이제 출혈에 의한 것 같고요. 결막도 창백하니까 빈혈 소견이고 복부팽만은 아마 뭐 그쵸, 출혈에서 내부 출혈이 생긴 것 같아요.
좌상복부에 압통이 있었고 우리가 X선 검사에서 갈비뼈 골절. 여러분 한번 그 갈비뼈 11번째, 12번째가 거의 마지막이죠. 자, 이쪽 밑으로 딱 쑤셔보시면 거기에 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장 위치거든요, 이게. 그래서 좌상복부 압통이 바로 비장이 뭔가 파열돼서 뇌출혈에 의해서 복부 팽만이 생긴 것 같고, 출혈에 의해서 이렇게 저혈압이 되고 보상 반응으로 헐트레이트가 증가했고, 출혈이 됐으니까 전신적으로 혈량이 부족하니까 중심정맥압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쪽 혈액량 감소성 쇼크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 감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많은 걸 또 알려드렸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